네,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재밌는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치킨협회장님, 예, 예, 아까 목소리도 성전환 수술이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되더라. 깜짝 놀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예, 답글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하긴, 가슴 달린 남자 한 뚜껑도 있는데, 라고요. 네. 자,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정말 재치가 번뜩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밤중의 뉴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거침없이 쏟아진 강혜경의 폭로, 명태균, 김건희 주술적인 관계입니다. 자, 오늘 이 강혜경 씨가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벼르고 온 것 같아요. 그동안 강혜경 씨랑 좀 비슷하게 같은 방향으로 행보를 가는 것처럼 보였던 명태균 씨가 방향을 확 전환한 그런 상황에서도 강혜경 씨는 꿋꿋하게 지금 한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의 폭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의심했던 것들 상당수가 사실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김건희와 명태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왠지 모르게 주술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의심을 다들 해왔잖아요. 특히 명태균 씨가 천공을 제끼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갸우뚱? 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 칠불사에 가가지고 홍매화를 심고 그때가 새벽 4시고 뭐 이런 얘기들 보면서 야, 꽤 그런데 껄쩍지근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이 강혜경 씨의 폭로로 그런 의심 상당수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김영선 공천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공천에 김건희, 윤석열이 개입했다라는 그런 정황도 나왔고요. 또 윤석열을 띄우기 위해서 혹은 윤석열이 지목한 어떤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가짜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그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 강혜경 씨의 진술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보정을 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내용을 보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조작했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 말이 입증만 된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만 된다면 윤석열은 탄핵이죠, 뭐. 공천에 개입하는 것도 탄핵 사유가 되는데, 그 공천 개입이 조작된 여론조사에 의한 것이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강혜경 씨의 폭로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혜경 씨의 오늘 폭로는 시작부터 아주 관심을 쭉쭉 끌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거죠. 김영선 공천은 김건희가 줬다. 심지어 이준석과 윤상현이 힘을 합쳤다. 야, 그러니까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공천이 된 건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이준석, 윤상현이 힘을 합쳤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김건희, 특히 명태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의 태도가 좀 애매했었죠. 그랬는데 그 애매했던 이유가 여기 나온 겁니다. 김영선 공천에 이준석도 한 몫을 했다라는 거지. 초기에는 이준석이 김건희와 함께 행보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러다가 팽당한 거지. 지금 한동훈이 걷고 있는 그 코스와 꽤 비슷한 경로를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언뜻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김영선 공천은 김건희가 줬다. 이준석, 윤상현은 힘을 합쳤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김영선은 공천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안 됐다. 얘는 공천 받을 수 있는 애가 아니었어. 그런데
이렇게 셋이나 뭉쳐가지고 힘을 합쳐주니까 그래서 공천 준 거 아니야? 라는 폭로였습니다. 와,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진짜 우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공천 대가로 명태균 씨와 명태균 씨의 막내딸의 생기를 책임지도록 했는데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영선이 공천에서 날아갔다. 이 얘기인 거죠. 야.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만들어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 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와, 폭로 내용 죽인다, 그죠? 야,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우와 라는 얘기가 절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관련된 동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약 81회 정도 했다고 그러셨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나요? 명태균 씨가 부정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 네네, 자료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죠. 중단 좀 해주십시오. 지금 프린트를 해온 거는 자체 조사를 프린트해왔고 공표 조사는 중앙여심위에 가시면은 등록돼 있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두 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한 여론조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을 청구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네, 돈을 받아온다 해서 이 뒤에 내역서를 만들어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줬고 그때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그 갔었는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7,500만 원이 그 81개 그 여론조사 네, 비용인가요? 네, 네. 그걸 받으러 서울로 간다고 그랬나요? 네, 가셨는데 돈은 안 받아오시고 그때 명태균 씨는 서울에 간 걸 부정을 하던데요, 부인을 하던데요. 비행기표가 있습니다. 제가 3월 20일 경이라고 그 생각했는데 비행기표 가지고 있나요? 네, 그날 당일에 명태균 씨가 간 비행기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비행기를 안 타고 가셨다 해서 제가 비행기표 일부만 지금 프린트를 해왔는데 이날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셔가지고 청구서를 가지고 가셨거든요. 청구서를 서울로 가져갔는데 돈을 받아 왔나요? 제가 결제를 해서 항공권을 명태균한테 전달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서울 가서 그 돈을 받아 왔나요?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안 받아오고 며칠 뒤에 그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창구 선거를 준비하러 이제 가야 된다 해서 일단 투입이 됐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에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이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실상 공천을 그 대가로 받은 거다. 네.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또 영상 틀어주십시오. 김현수 육선 안 돼.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왜 공천받은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님은 황금이 책임지라 했거든.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여사가 그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명태균 대표가 대선에 그만큼 이제 힘을 쏟아부었고 도와줬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공천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금이는 책임지라는 게 이게 뭔가요? 명태균 대표의 막내 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과 한금이를 책임지라고 김 여사가 얘기했다 이 네. 얘기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다음 영상 보시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저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때문에 공천을 김영선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김영선 의원이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 돈을 좀 줬나요? 이제 세비를 받으면 반을 명태균 대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돈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천에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 여사가 명태균과 그 자녀를 챙겨야 된다, 생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영선은 이제 그 세비로 해서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 얼마씩 어느 정도 어떻게 줬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세비가 1,000만 원이 들어오면 딱 500 잘라서 반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줬나요? 대략 지금 9,60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 뭐 근거나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제가 그 검찰 쪽에도 제출을 했었고 그 처음에 그 뉴스토마토 보도할 때 그 내역서를 줄였습니다. 제출했다. 네.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명태균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81회 했고 그 비용이 3억 7천 정도 됐는데 그 비용을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을 줬고 그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이른바 반띵을 해서 명태균에게 9,600만 원 정도를 줬다. 이 얘기인가요? 네. 우리 정의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조사, 여론조사의 힘으로 대통령을 이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영선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던 이후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일단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일단 법적인 이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그 비용을 받았다면 저 김영선 공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줬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법조항을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언론 쪽이나 이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태균이 자신의 입을 열면 한 달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뒤에 김 여사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대기하면서 다른 이제 언론사 쪽에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인데 명태균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위증이니 위증으로 고발을 안 하면 공적인 대화를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이거 압박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협박 비슷하게. 지금 증인이 아까 창원지검에 컴퓨터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압수수색 당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지금 명태균의 증거 자료가 지금 한 달 내에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증거 자료들, 카톡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그 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용을 했던 컴퓨터이기 때문에 안에 좀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진술 가운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보셨죠? 네. 아주 뭐 생생한 얘기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싶네요. 자, 이 명태균의 막내딸, 사진도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아이 이름이 황금이 모양이죠. 황금이 이 생계를 김영선 의원이 책임지라고 했다는 건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이렇게 꼬였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겠어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고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꼬였다. 뭐 이런 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약하면 이거죠. 돈으로 공천이 오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작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조작된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만들고 그 대가로 공천 자리를 줬고 그 공천 자리 명태균 씨가 공천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천 받으니까 그 사람한테서 대가를 지불받은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돈으로 공천이 오갔고 돈으로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희한한 국정농단이 아닐까.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국기문란 아니겠어요? 국민의 여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조작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거는 글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탄핵 사유. 아니 이런 상황을 옹호하고 방어하려고 드는 국힘당은 정당 해산 사유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게다가 지금 증인을 협박하고 위증으로 고발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떠돈다면 네, 이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까 보셨듯이 반띵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텐데 국회에서 반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참 허탈하기까지 하네요. 자, 이 상황에서 국힘당 혹은 뭐 김영선 의원 이런 사람은 혹은 명태균 씨 이런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강혜경 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강혜경 씨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강혜경 씨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당선이 되든지 어째든지 해가지고 너를 다 챙겨줄 수 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 놓고서는 뒤늦게 모든 것을 강혜경 씨한테 뒤집어 씌우고 강혜경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배신감을 느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배신감이 이런 폭로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네가 다 뒤집어 쓰랍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인데 만약에 이런 증언이 민주당 쪽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의원은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융단 폭격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저질스러워졌나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기껏 이런 나라 만들려고 촛불 들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솔직히 박근혜가 불쌍해. 박근혜도 이런 짓까지는 안 했잖아. 야, 그런데 그런 놈한테 탄핵을 당해서 쫓겨나고 심지어 감옥까지 간 박근혜. 야, 참, 그 박근혜 인생도 참 똥이다, 똥. 그죠? 예. 자, 똥이다, 똥. 이 말 혹시 또 비하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나올까봐 자, 미리 설명드립니다. 순환 3대인가요? 거기 보면은, 예, 네 인생도 참 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순환 3대 거기 나오는 얘기를, 대사를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예, 오해나, 뭐 좀, 다른 착각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가 다 뒤집어 써라! 라는 말을 했다는, 자, 그런 말을 들었다는 우리 강혜경 증인의 진술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본인은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신뢰를 해왔습니다. 김영선 의원님도 신뢰를 해왔는데 예. 마지막에 지금 우리 지금 검찰 쪽에서 진행되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저한테 네가 죄를 다 덮어 쓰고 가라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김영선 예. 의원이. 예. 이제 조사를 받더라도 명태균 얘기 꺼내면 안 되고 그 보전 비용 지급했던 그 관련돼 있는 사람 인물조차도 거론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안고 가야 내가 정치를 하면서 뒤를 보살펴 줄 수 있으니 저보고 일단은 다 안고 가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셔서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뭐 보고라든지 회계 보고라든지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의원님하고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아예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들리는 얘기가 법적으로 이제 검찰 쪽에 확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되니 확인서에 사인을 해달라라고 글을 받으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예. 내용이 강혜경이가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일 처리를 못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을 못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확인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가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두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지막은 저를 본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저를 더 범죄자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너무 억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증언 부분은 곽규택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국힘당 의원이죠. 근데 이 국힘당 곽규택 의원 태도가 참 고분고분하지 않습니까? 깐족거리기로는 한동훈하고 비교해도 서운치 않을 정도로 엄청, 참 그 깐족거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참 점잖죠? 뭐겠습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지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조심히 다뤄야 되는 폭탄을 지금 만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만큼 지금 강혜경 씨의 증언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이 폭탄이 더 터지지 않도록 하려고 엄청 전전긍긍 이렇게 하고 있는 태도마저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혜경 씨의 증언이 끝나는 게 아니죠. 강혜경 씨는 김건희의 오빠, 김건희가 뭐 명태균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가 멍청하고 어쩌고 했던 그 오빠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오빠는 윤석열이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해서 오빠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거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를 하죠. 많이 들었대요. 그와 관련된. 카톡도 보고 내용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오빠는 윤석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와 전혀 다른 진술을 해왔던 명태균 씨 참 곤란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명태균은 그렇잖아요. 지금 오빠가 원래는 친오빠가 아니라 윤석열이다 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또 말을 바꿔서 오빠는
오빠는 윤석열이 아니라 친오빠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정면으로 반박을 때린 사람이 바로 이 강혜경 씨입니다. 자, 관련된 동영상이 또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인이 김건희,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 여사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들은 적은 있으세요 혹시? 통화하는 거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네. 통화했다라는 일단 얘기를 녹음은 들은 적이 녹음을 들은 적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은 직접 보신 적이 있어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일부 이제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용을 올렸을 때 네. 체리 따봉이라 해서 체리 이모티콘 네. 그거 네. 이제 받았다라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기억이 좀 생생하신가 보네요. 체리 이모티콘이라 예. 네 그건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공개된 카카오톡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에 네.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 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아까도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빠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세요? 친오빠하고는 명태균 대표하고는 소통을 잘 안 했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명태균 씨도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그거 보셨죠? 네. 네. 원래 그렇게 입장을 자주 바꾸는 편입니까 그분이? 웬만하면 잘 안 바꾸시는데 네. 뭔가 다른 압력이 이렇게 감정이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에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세게 한번 들이받았다가 뭔가 압력이나 화해 제스처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미공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도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 미공개 여론조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네, 저는 윤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후보에게 당시 후보죠? 직접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선거 기간에 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네. 네, 그거는 명태균 씨에게 들었어요. 네,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제 녹취에도 들어보면 네, 윤석열 총장한테 후보한테 네.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네. 전달을 해서 카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네네. 네, 그러면 명태균 씨 휴대폰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총장님 이 부분 똑똑하게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수사는 다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들은 얘기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제 카톡이 2023년도 5월달에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었어요. 이제 사표 내고 이제 더 이상 그 김영삼 국회의원실에서 네. 일을 하기 싫어서 네. 삭제를 했는데 혹시 이 계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시 아. 그게 살리면 제 안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그거는 증거로 저도 더 쓸 수가 정확히 있을 것 모르겠는데 같아서. 네. 방법을 우리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미공개 여론조사가 사실 여론 조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될 때 후보에게 보고될 때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조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조작했다라는 내용으로는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네.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할 때 일부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네.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했고 그러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조작했다고 보고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했는지까지 정확히 모르시는 모릅니다.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거래한 후보자 혹은 의원들이 2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우리 네. 법사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혹시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미공표된 여론조사가 26차례 정도 얘기 나왔는데 그거보다 혹시 더 23차례. 혹시 더 많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가 혹시 있었나요? 대선 조사 말씀하십니까? 네네. 대선 조사는 더 많이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진 정도가 다인 네, 것 공표 같아요. 조사하고 네. 그 자체 조사해서 총 81회 네. 조사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결과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보고하셨나요? 아니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의 다른 쪽에 당의 다른 당직자나 다른 기관에 보고하거나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명태균- 명태균 대표를 통해서만 네네.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됐다. 네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대표에게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거 들은 건 혹시 있으세요? 흡족해 한다라는 말씀은 한번 한 적이 있고 아. 뭐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따로 아, 후보가 들은 적은 흡족해한다 없습니다. 보고 받고서 혹시 그 보고가 김건희 여사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게도 전달됐다라는 건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까지는 그건 정확히 들은 적 모르시고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기 내서 말씀 주시고요. 그 하승수 변호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뭐 다 나왔죠. 여기서 나올 게 다 나와 버립니다. 조작된 여론조사였고 이 조작된 여론조사가 보고가 됐고 자기는 조작된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말하는 오빠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죠. 근데 아까 댓글에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써 주셨는데요. 이게 오빠가 진짜로 친오빠면 더 문제가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세요.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고 해도 웃기지만 이게 친오빠면 더 웃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가 국정에 관여하고 공천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김건희 친오빠까지 국정과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역사상 보기 드문 과연 선례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국정농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해명을 한다, 아니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 자신들을 수렁에 더 빠뜨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강혜경 씨 진술 증언 가운데 가장 백미는 뭐니 해도 주술이었습니다. 주술. 명태균과 김건희의 관계, 이에 대해서 이 관계가 주술적인 관계다라고 폭로를 쏟아내거든요. 자,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다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2021년경에 김건희와 김태균이 서로 처음 만난 장소가 서초동의 한 갈비집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이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무사, 안전뱅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네. 정인 혹시 장님무사, 주술뱅이 주술사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님, 이제 그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이제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그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럼 김건희와 관계 사이에 이런 무소에 관한 공감대는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1년 6월경에 윤석열 전 총장은 국힘에 입당해서 대선 출마에 뛰어들죠. 네. 그때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조선일보 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그 이동훈 대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 만에 돌연 사퇴합니다. 그때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그 제보에 따르면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이동훈과 윤석열의 기운이 서로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다라고 조언한 후에
갑자기 경질됐다고 합니다. 이거 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때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립되는 부분이라 아마 많이 부딪힐 거다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사퇴를 하게끔 만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당선된 후에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인수위 구성원의 관상을 봐달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에 명태균 대표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 하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네네. 그 명태균 씨한테 들었습니까? 네네. 예. 2021년 7월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정계에 입문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동 불법 운영으로 법정구속되죠. 네네. 그때 김건희가 악몽을 꿨고 명태균이 꿈 해몽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꿈 해몽이 아니고 이제 집을 갔는데 예. 약간 이렇게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 이제 모습을 봤을 때 집 안에 약간의 이제 좀 기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틀인가 3일 뒤에 이제 구속이 됐다라고. 꿈이 아니라 꿈이 아니고 네. 예. 집안에 번거지 쓴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고 네, 기분이 집안에 안 좋다 기운이 안 하니까 그 얘기를 해줬고 김건희 해줬고 네. 그 후에 장모가 구속됐다 그 네, 말이죠. 이틀인가 3일 뒤에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지 얘기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김건희와 명태균의 꿈과 무속 이야기는 이뿐이 아니죠. 그해 12월 초에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악몽을 얘기했고 명태균은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이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는 꿈이라고 해석했다 합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어떤 저한테 얘기입니까? 그 통화 녹취에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꿈을 좀 안 좋게 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 윤핵관이라는 그 세 분이 윤석열을 팔팔 끓는 솥에 삶아 먹는 그런 이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김성동 의원 그 성추행 혐의 이 건에서 사건이 사건이 벌어진 걸로 들었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사전에 이런 얘기를 예견했고 이런 예지력이 있었고 그러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네.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까? 약간의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번 자랑을 했어요. 네. 그럼 명태균이 허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김영선은 간단해. 내가 가부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그러면 알아서 안 줘.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김영선이 끝났어. 예. 그 증인 이 네. 명태균 목소리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저랑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예. 김건희가 명태균 때문에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네.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증인이 보시기에도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가 김영선의 공천을 준 걸로 보이십니까? 네. 흔히 공천은 당 대표나 공천위의 권한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공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대선 때 저희가 그 미래한국 연구소가 그 공표 조사 포함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거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일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그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 지금 명태균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명태균은 김건희와 카톡 캡처가 2,000장이 있고 중요한 것만 200장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얘기를 많이 나눴을 걸로 보이는데요. 명태균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김건희에게 보냈다는 보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창원지검에서 한국미래연구소 등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도 압수수색됐습니까? 네, 압수했습니다. 그럼 포렌식 할 때 참여하셨어요? 포렌식 할 때 참여는 안 했는데 압수할 때 제가 이제 갖고 있어서 예. 그 검찰 압수수색 시에 그 자료가 갔습니다. 예. 컴퓨터가. 자, 총장. 예. 방금 그 말한 사건 창원지검 압수 포렌식 사건 보고 받았습니까? 예, 포렌식 진행 중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저희가 포렌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 그래. 이 사건은 김건희의 공천 계획과 명태균의 국정농단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 희대의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이 김건희를 향하고 있고 김건희가 모든 의혹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네. 참, 야,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윤석열은 장님무사, 김건희는 안전뱅이 주술사. 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명태균이요. 자, 이 얘기는 우리 과거 전래 동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눈이 멀었지만 몸이 건강하고, 또 한 사람은 눈은 정말 좋지만 안전뱅이라서 먼 곳에 가지를 못하는데,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한 사람은 자기 목 위에 이 안전뱅이를 앉히고, 그 안전뱅이는 이 장님이 소경이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사실상 눈 역할을 대신해 준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우리 전래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래동화에서 기인된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머리도 없고 눈도 없지만 힘만 센 칼만 잘 휘두르는 애고, 김건희는 안전뱅이인데 주술을 쓴다. 자, 이 둘을 합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서 뭔가를 일을 저지른 거다. 이런 취지죠. 되게 황당한 비유이긴 한데, 어째 참 잘 맞아떨어진다. 참 기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싶은 생각마저도 드네요. 말은 참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윤석열하고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 이들 사이에는 주술의 힘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이 주술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참 상상만 해도, 이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기운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변인을 갈아치운다고요? 합이 잘 안 맞는다. 꿈이 안 좋다. 악몽을 꿨기 때문에 자기 측근들을 다 내친다고요? 참모들 내친다고? 아니,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21세기입니다. 조선시대 아니에요. 야, 참. 글쎄 사람에 따라 꿈을 믿을 수도 있고, 또 무속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국정에 그게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영적 신앙이 국정에 투영되면 안 되잖아요. 왜? 종교와 정치는 엄연히 분리됩니다.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라는 것도 정치의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 수가 없는데, 무속이 이렇게 진짜 딱히 이렇게 무속도 무속 같지도 않잖아. 명태균 스스로 나는 무속인 아니다 할 정도 사람 아닌가요? 자, 그리고 천공 보세요. 이게 무슨 무속이냐, 사이비지. 무속과 사이비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속 같지도 않은 무속이 참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너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이 바뀐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심지어 비행기 추락 사고가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비행기 출발 시간을 바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박태균 의원의 질문에 강혜경 증인이 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 일정까지도 바꿨다. 야, 이게 우리 그때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보면
아니 영국에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은 안 하고 딴짓을 했다. 이게 일이 말이나 되느냐. 도대체 거기까지 왜 갔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윤석열하고 김건희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조문을 못했다. 근데 영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죠.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 국가 원수가 조문을 오는 경우에 밤 늦은 시간에도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왜 조문을 안 했느냐 말이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누구 때문이다? 명태균 때문이었다. 결국 무속 때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천공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천공이 아니라 그랬잖아. 자, 그러고 봤더니 이제 그 빈자리, 천공이 채우지 못했던 빈자리를 명태균이 채웠던 거죠. 그러니까 천공 얘기를 안 듣고 명태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도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체 하는 사람입니까? 신기라기보다는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입니다. 실제 잘 맞춥니까? 네. 그렇군요. 그게 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처음에 것일까요? 이제 제일 처음 대면했을 때 그게 조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이제 조작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하시는 겁니까? 좀 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의 전화비라 하면 500개에서 많게는 한 600개 샘플이 축출됐을 때 4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2,000개의 샘플을 표본으로 해서 보고서를 쓰라라는 얘기는 500개 거기다 곱하기 그리고 20대 30대 윤석열의 지지를 20% 올리라는 거는 20대 30대가 윤석열을 응답했던 거에 대해서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라 이거는 뭐 보정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라 이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과정에서 네. 전략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때도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통화 내용 녹취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예. 자체 조사에서 약간의 제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보내달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실시도 안 했는데 네, 실시한 그냥- 것처럼 그렇게 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그 선정 정보를 미리 안 것을 넘어서 그 네.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제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근거가 있는 제보일까요? 일단 저한테도 땅을 좀 사라 하셨는데 제가 땅을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라서 그때는 귀담아 듣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변호사님께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그 담당했던 그 전 보좌관님이 계세요. 그분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직접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땅을 뭐 구입했다든가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명태균 것은 대표는 차명으로 구입할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땅을 사라 권유까지만 했다라는 그걸 통해서 소문이 실제 들려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보다는 조금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습니까? 구역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는 신기가 좀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예, 그게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거래 관계를 형성했던 정치인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 여권 그 정치인들 중에 25명 정도에 이른다라는 그런 그 말들이 돌고 있던데 그건 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도 알고 있는 의원들이고 그리고 당적을 이동한 의원들도 계십니다. 실제 25분이 맞습니까? 저는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아까 오늘 중으로 이제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솔직히 예. 여기서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예, 그러면은 파장이 적어서 제출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뭐 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걸 김건희 씨가 그대로 따라서 행동을 했던 그 사례가 좀 더 뭐가 좀 있을까요? 아까 몇 가지 얘기해 주셨던 것 외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명태균 씨의 그 조언을 듣고 네. 김건희 여사가 그 조언대로 따라서 했던 행동들
그 언론에 한번 보도도 됐었는데 그 외국에 해외 이제 그 방한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을 해서 방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일정을 바꿨다 네, 이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네, 그 뭐 조문 뭐 생략했던 거, 네, 앙코르와트 뭐 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네, 되는 네, 것입니까? 관련돼 있습니다. 다 그분 말씀을 듣고 온 것일까요? 네, 네, 네. 남들은 천공 스님 때문일 거라고 했는데 아니, 명태균 저도 씨가 이제 맞습니까? 그 명태균 대표한테 먼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천공 스님이 아니고 명태균 대표가 그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해서 일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신기가 참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되나요? 진짜 예, 참 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나라 꼴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정말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더 말을 못 하겠어요. 방법 없어요. 빨리 끌어내려야죠. 사실 이런 정도가 나왔으면 지금쯤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뒤집어지고 있는 걸 보면 조중동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 찍들이 얼마나 참 하찮은 것들인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국힘당 쪽에서도 심지어 이런 얘기 나온대요. 자기들이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벌써 잡아뜨려도 100번은 잡아뜨렸을 것이다 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왜 못할까요? 자,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